안녕하세요. 그 시네마 까먹는 소리의 봉달입니다. 예, 좀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이때까지 그 최홍재 감독님이 현재 오늘 29회인가요? 예. 29회가 될 동안에 항상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영화들을 까고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본인에 대해서 어떤 최홍재 감독님 당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본인도 이제 까일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그 창에 창에 그 최공재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여럿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뭐. 네, 네, 이제 뭐 까일 거야 뭐. 네, 네, 어제 대충 질문 드렸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세게. 예. 어제 뭐 합니다. 어제 질문 던진 거는 어제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나서 제 핑계를 대는 어떤 그런 거죠. 왜 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말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은 까는 게 아니다 싶어서 이 질문들 싹 없애고 다시 던져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봉다리의 질문도 받고 시청자 여러분도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까고 싶은 얘기죠. 뭐 격려 따위 필요 없습니다. 까고 싶은 얘기만 열심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마음의 준비됐습니다. 예, 네. 일단 사실 제일 많이 질문을 이제 SNS나 게시판 통해서 받는 게 최문희 감독님이 감독이냐? 네, 감독이냐? 아니, 너 심지어는 영화인이라고 얘기는 영화인이냐? 예.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제일 예.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신 부분이 스크린 쿼터 문제와 디워, 그다음에 이제 디워 뇌물 여기 논란이 있을 때 글을 쓰면서 거기 이제 제일 많이 댓글 달렸던 것들이 그거 있어. 네가 무슨 영화인이냐 예. 처음 들어본다. 예. 예, 심지어 제가 듣보자 예. 얘기 들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별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서 한국의 영화인이라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고 말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 될 텐데 네. 수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죠. 수천 명이 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저는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늦은 나이에 영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단편도 영화를 찍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조그만 영화지만 걸렸었고 그 다음에는 도살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개봉시킨 영화를 프로듀서 이름으로 했었죠. 프로듀서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상업 영화 쪽이 아니고 주로 흔히 말하는 전 독립 영화 말 무조건 싫어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듣보잡 할 때 듣보잡 영화인이라고 하는 말 더 좋아하지만 저는 독립 영화를 하면서 제가 내 작품을 제외하고 남의 작품에서는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이든 모든 걸 다 한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독립 영화 쪽에서는 제 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PD도 해주고 조명도 해주고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별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나한테 PD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감독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한다이어 이사장으로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은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직책이라든가 명함에 대해서는 나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PD냐, 네가 무슨 영화 감독이냐 할 때 그럼 뭐 아니면 뭐 아닌 거고. 아니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감독이잖아요. 감독인데 뭘 연출했냐 그걸 이제 궁금해요. 아 감독인데 뭘 연출했냐? 이름을 이제 감독을 달고 다니는데. 예. 제가 주로 찍은 것들은 단편 영화들이죠. 단편 영화들이고 그다음에 장편 영화들은 일단 PD를 했었고 촬영 감독을 했었고 주로 이제 편집 쪽을 많이 했었고 그럼 연출한 작품이 몇 작품? 장편은 연출한 작품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단편으로는 습작 제외하고 4편에 5편 정도 했었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내 영화제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반 뭐 국내 영화제에서 영화제를 통해서 날 만날 이유는 없었죠. 일반 관객들이. 예. 그래서 뭐 네가 무슨 영화 감독이냐라고 하면은 감독이라고 하지 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무슨 한 편 그 미국에 운 좋게 팔았다고 해서 네가 무슨 영화 PD냐면 PD라고 하지 마. 저는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영화 감독으로 있든 영화 PD로 있든 촬영 감독으로 있든 무슨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건 영화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넌 영화인이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치고 나가는데 너 영화 감독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 감독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저는 간판에 대해서 별 중요치가 않아요. 내 영화 찍을 때는 영화 찍는 사람이지 그냥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뭐 감독이냐 아니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는 이름이 함몰돼 있다면 남의 영화 PD라든가 남의 영화 조명 감독이나 남의 영화 그 촬영 감독을 못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영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좋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뭘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는 근데 한독협 쪽에서 저한테 너는 한독협 소속이 아니니까 너는 영화 감독이 아니야. 이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소리 들을 땐 좀 화가 났지. 네. 이런 병신 같은 놈들한테 영화인 대접 안 받는다는 게 나는 더 웃겼어요. 일단은 네. 뭐 질문 영화 감독이냐 했을 때 연출한 작품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그 부분은 뭐 얘기가 됐고 그 기회가 되면 볼 수도 있나요? 네, 풀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나 올려놓은 게 있고 네. 인터넷은 두 편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저작권 때문에 내렸고 하나는 뒤져보면 있을 수가 있고 예전에 제가 화인촌 사람들과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 영화라든가 후배들 영화를 다 단편 영화들을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그게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영화들 다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두 편 정도는 인터넷을 뒤지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런 네. 툴을 통해서 방송이 근데 하나가 지금 가능할까요? 저작권 네. 문제 때문에 내려진 것 때문에 네. 아니, 한 편은 상영을 했었죠 여기서 이런 TV에서 네. 인사이드라고 탈북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는 여기서 방영을 했었죠 이런 TV에서.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름을 넣든 안 넣든 상관없어요. 제가 만든 영화도 제 이름을 뺀 영화들이 상당히 몇 편 정도 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 영화 감독 아니야 해도 신경 안 써요. 나는 내가 영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감독이냐 뭐 스텝이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국 감독님 그 전에 보면 이제 한다협 이전에 네. 잠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스크린 쿼터 음. 관련된 네, 칼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괴물, 네. 디워물이 네. 있었는데 네. 이때도 또 많이 든 얘기가 그러니까 특히 스크린 쿼터 같은 경우는 네. 왜 그 스크린 쿼터 그 축소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찬성을 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게 있지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식이었지 없애야 된다 축소는 난 찬성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되든 연장이 되든 그것은 제도기 때문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축소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정치권하고 빌붙어서 이용을 해먹고 거기서 돈 뜯어내려면 이렇게 그 정치 양아치들 영화판에 네. 그런 인간들한테 열이 받았던 거죠. 차라리 이런 제도를 이따위로 이용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네. 나올 테니까. 제가 계속 말이 끊는데요. 네. 글이 제일 처음 올라온 데가 뉴라이트닷컴이었어요. 네, 뉴라이트닷컴이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사실 말이 많거든요. 네. 왜 거기 올라왔는지 영화 사이트가 아니 아니라. 분명히 얘기할게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나를 욕하고 너는 뉴라이트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가서도 촛불 집회 나가서 밤에 막걸리를 이제 그 미술하는 친구랑 뭐 몇몇 영화하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미술하는 친구가 장난쳤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 뉴라이트래요. 사람들 막 몰려왔죠. 갑자기 막 좀 처음에는 겁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앉아보시라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도 내가 모르겠다. 뉴라이트가 뭔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뉴라이트를 설명을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몰라요. 그 항상 말하는 거 친일파에 뭐 친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건 정치적인 자기들끼리 얘기고 그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들은 이건데 이거는 얘기는 들어봤느냐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누군가 뿌려놓은 어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뉴라이트 주의자라고 딱 끊었어요. 뉴라이트닷컴에 글을 쓰셨다는 이유로 어쩌라고? 뉴라이트닷컴에 글을 실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내 글을 받아주니까요. 나는 똑같은 영화평을 한겨레에도 보냈었고 시내 21에도 보냈었고 여기저기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걱정했잖아요. 네. 저는 영화를 30살에 시작했는데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난 영화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화 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굳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독립영화만 하다 보니까 상업 영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칼럼 써서 원고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되고 담배값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막 보냈어요. 다 안 받아줘요. 유일하게 거기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달에 한 편만 쓰기로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편씩으로 바뀐 거고, 그 와중에 그 글이 이제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딱 떴는데, 이게 뉴라이트닷컴에 올린 글이 조선일보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막 다 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조중동이 무조건 싫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촛불 집회 네. 일어나고. 근데 나는 거기서 인간들한테 굉장히 광기를 봤어요. 왜냐면 정확히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재단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마녀사냥이에요. 우르르 몰려가서 그래 저 새끼 죽여, 저 새끼는 뉴라이트야,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신자유주의가 뭔데? 분명히 말하지만 난 자유주의자입니다. 누구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한 행동에서 잘못했으면 난 달게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나를 안 건드리면 나도 남한테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오롯이 그냥 나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나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포장되면 개인이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그때 나를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이 자유주의에 대한 공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학자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과연 그런 일반 대중들이나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니 뭐 이런 걸 더 씌워서 공격을 하는, 이건 정치성 보복밖에 안 되거든요. 자, 과연 그렇다면 스크린 쿼터 때 문제를 과연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걸 따지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 이 사람이 뉴라이트주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정치적인 보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수구 꼴통 우파, 에? 완전 극우가 되어버린 상태죠. 영화판에서. 그러면서 이런 새끼는 영화판에서 죽여야 되면서 쫙 하면서 그냥 선을 긋는 거죠.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까요? 그때 내가 글 쓸 때 똑같은 글을 지네들 한도 캡에 있는 놈도 썼어요. 똑같이. 나만 까는 거고 걔 얘기는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이러면서 그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놈들이에요. 깔라면 똑같이 까야지. 그 근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이 자식들은 뭐냐면, 사람 하나, 그러니까 나처럼 누구든지 건들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얘기 했을 뿐이고, 그것이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만 받아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걔네들의 의견도 내가 그전까지는 나는 걔네들이 싫어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싫어서, 집단주의적인 감성이 싫어서 떨어져서 그냥 따로따로 갔을 뿐인데, 얘들이 나를 건드는 순간 나도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나만 안 건들면 돼.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가만히 누구도 안 건들면 이뻐 사랑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 건드렸어요. 그놈 가만히 놔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놈이 병신이지. 부모 자격도 없는 거고. 나도 똑같아요. 누군가 나를 안 건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뉴라이트에 글을 쓰건, 만약에 시내 21에 글을 쓰건, 내 글은 똑같아요. 근데 왜 시내 21을 보는 놈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뉴라이트에 썼다고 해서 그걸 똑같은 걸 갖다가 판단 기준이 지 머릿속에 달라지냐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냐면, 그걸 보는 놈의 의식 자체가 이미 단순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놈들이 나을까? 까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닷컴에 글이 처음 실린 거는 그러니까, 실어준 데 거기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거고, 나는 내가 뉴라이트 주의자일 수도 있겠죠. 네. 나도 정치적으로 정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내가 뉴라이트 주의라서 뭐가 어쨌다고?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마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만세,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되는데 왜 자유주의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난 걔네들 안 건들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놈한테도 난 뭐라고 안 해요.
그럼 니들 영화 만들고 난 내 영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공산주의 김일성 만세하는 영화 만들면 나는 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 만세하는 영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막말할 때 쟤네들 논리로 따지면 나 그런 거 만들 생각도 없었던 놈이었고 그냥 나는 또라이 같은 영화 상업 영화상 안 받을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는 B급 영화고 상당히 쓰레기 무비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B급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난 내가 꼴리는 데를 가는 사람이지. 근데 날 건드렸어. 그러면서 이거 쉬우네? 오히려 난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면은 누가 이길까 한번 싸웠으면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근데 당연히 지겠죠. 나는 혼자고 걔네들은 집단이니까. 그래서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 마녀사냥을 해야 되니까 참 기분 좋냐 이거죠. 나는. 진보건 보수건 뭐건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뉴라이트건 뭐건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구구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때서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끝나면 돼요. 끝나면 되는데 그럼 넌 네 얘기만 해 하면서 끝나면 되는데 왜 그걸 갖고 들고 일어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분들도 물어볼게요. 아니 네. 봉달이한테도 물어볼게. 네. 자 내가 뉴라이트자 그럼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팔아먹기를 해서 누구 죽이기를 했어 법을 어겼어 아니면은 막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말 못하게 그러면 지들이 민주주의를 찾아? 그럼 나는 그럼 니네들은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해. 그럼 나 뉴라이트 할게. 니들은 공산주의자 해. 안 해요 걔네들은. 그럼 어떤 새끼가 더 나쁜 새끼예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해요. 나는 뉴라이트라고 하든 수구 꼴통이라고는 똑같아요. 네. 네, 맞죠. 일단은 질문의 요지가 음. 뉴라이트닷컴에 글을 기고한 이유에 예. 대해서니까 용돈 벌라고. 예, 용돈 간단하게, 벌려고. 예, 용돈 벌라고. 걸로 딱 정리를 할게요. 예, 담배값 특별한 벌라고. 이유가 없었고 일단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 예. 근데 그게 어떠냐? 예. 뉴라이트인지 뭐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사상을 하나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 사상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의식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재단하는 거에서 당연히 싫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뉴라이트나 뭐 자유주의자에 맞다라면 나는 스스로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니까 그럼 네. 난 자유주의인 거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보 좌파인데 그럼 난 진보 좌파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멋지다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아주 기본적인 논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썼다는 거. 네, 간단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디워랑 네. 괴물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웃겼던 게 네. 디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형래 빠까지는 안 해도 우리 나이도 월트 디즈니 같은 어린 시절부터 해서 나이가 먹어서까지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드가 심형래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디워 전에 이무기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용가리. 이 용가리 때는 박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왜? 드디어 나한테도 애가 있다라면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생긴 거예요. 월트 디즈니처럼 아빠하고 아이 세대 같이. 미국에서는 디즈니 영화에서는 백설공주 20주년 다시 재개봉작 했을 때 아이와 손잡고 가서 보잖아요. 우리 세대는 영구와 땡칠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구와 땡칠을 우리 애들도 알아요. 지금 애들조차도 하나의 캐릭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 애들 손 잡고 가. 실제로 극장에서 800만 이상이 들었잖아요. 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화는 분명히 엉성하죠. 분명히 엉성하지만 나는 이 영화 속에서 하나의 어떤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 안 했던 뭔가 하나의 것이 있다라면 난 이걸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디오에서는 내가 칭찬했던 게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한국이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는 거. 사기를 쳤든 안 쳤든 나중 문제고. 둘째, 우리들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한테 이제 추억이 현실화가 되고 디즈니처럼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는 영화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셋째, 자체 기술력으로 뭔가 CG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CG 기술은 분명히 현격한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거. 당연히 칭찬받아요. 그 다음에 욕할 수 있는 것은 영화 형편 없었다는 거. 응?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야? 심형래가 그 돈 해먹었다는 거 두 가지겠죠. 근데 그럴 때면 자, 돈 해먹었다는 거 누군들 안 해먹었어요? 괴물은 안 해먹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알잖아요. 영화가 100억이면 그냥 3, 40억 슈킹 때리잖아요. 누군들 다 해먹는데 왜 심형래만 욕을 쳐먹어야 돼? 자, 영화 개판이다. 그 당시에 영화 개판 영화 한두 편이에요. 그죠? 지금도 영화 개판 영화 한두 편이 아닌데 그건 욕을 거리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괴물과 디워를 갖다가 시내 21에 평할 때 똑같은 평론가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디워에는 그래픽은 훌륭하지만 내러티브는 형편없는 영화 별 한 개. 그 다음에 그때 괴물이 아니라 트랜스포머였구나. 네. 트랜스포머에다가 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트랜스포머에다가는 내러티브는 약하지만 볼거리만 CG만큼은 확실한 영화 별 4개. 내용은 똑같아요. 앞뒤만 바뀐 거지. 그럼 그 답은 뭐냐면 홍보비를 줬냐 안 줬냐의 문제예요. 뽀지 줬냐 안 줬냐. 얘네들 기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영화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일단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디워에 대한 그걸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솔직히 나는 심형래 빠했었고, 그러니까 심형래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형래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았어요. 한국의 영화인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 후배들하고도 계속 어릴 때부터 용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괴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딱 왔을 때, 그때는 괴물을 갖다가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네. 블로그에다가 하니까는 그때 그 영화 칼럼을 쓰는 데는 점잖게 써야 되니까 네. 점잖게 써주고, 블로그에다 좀 세게 쓰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차라리 그 영화 100억이면은 뭐 디워에 100억이면 나한테 100억을 주면 이런 이보다 훨씬 훌륭한 영화 100편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멍청한 소리 해야 되는 놈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이송일 감독의 동성애자 감독이 있는데, 이 이송일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걸 똑같은 걸 쓴 거죠. 근데 네티즌 시계 그때 심형래 빠들이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딱 붙여버려서 논쟁을 붙여버린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그 찾다 보면은 그런 물어보 일부러 떠보려고 항상 반대편에 네. 서가지고 아니요. 그건 싸운 절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절대 있는데 아니고. 그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네티즌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붙이면서 내가 그동안 썼던 칼럼 중에 한 2개를 발췌하면서 이걸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심형래 빠들이 나한테 내 편을 들어주면서 갑자기 막 붐업이 되고 막 내 블로그에도 막 갑자기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막 들어오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하필 또 이제 김조광수 감독이 또 이제 이송일 편 같은 동성애자 감독을 하다 보니까 편들라고 딱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보충하는 글을 올렸는데, 또 이런 사람도 또 있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 김조광수 또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깔라고 한 게 아니라 글은 내가 먼저 쓴 상태죠. 네. 근데 이것을 네티즌들이 붙여버린 거예요. 2개를 다. 그러니까는 김조광수 감독은 나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김조광수 감독 밑에 있는 PD들은 내가 아는 후배들도 있는데, 고향 후배들도 있고 있는데, 한번 만나고 싶어 내가 뭔가를 제안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었을 때 거부를 했었죠. 그냥. 근데 그 사람도 그 논리가 뭐냐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였어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딱,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선입견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선입견이 무섭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들을 때 인정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뒤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냐 이거지 나는. 분명히 얘기지만 내가 그런 욕 좀 했어요. 들은 걸로 같아. 나도 돌다가. 그러면서 지금 김조광수 감독은 흔히 말하는 영화계 이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정치 영화계 정치 그쪽 세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그 한 2년 전에 또 전지영화제 때 영화인들 데모 오지 말고 내가 또 칼럼 썼는데, 그 데모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조광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충돌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는 김조광수 감독하고 저와의 악연인 것 같아요. 뭐 라이벌 이런 걸로 생각. 아니 전혀. 아니, 그러면 저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네. 인간을 혐오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나만 안 건드리면 된다니까요. 저는 동성애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나만 안 건들면 돼요. 근데 막 동성애자가 여보세요 하면서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리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뭐 김조광수 감독을 내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나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봉준호 감독은 왜 싫어하시죠? 봉준호 감독이요? 네.
봉준호 감독 싫어하지는 않아요. 두 편 연속으로.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영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에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걸 싫어하는 거지. 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제 베스트 영화 중에도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란 개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과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포장. 김지훈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은 어쨌든 지들의 감독으로서의 자기들의 성공으로 딱 갔는데 봉준호는 너무 포장돼서 간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하고 순수 영화인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봉준호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봉준호가 괴물이나 설국열차처럼 100억대 막 300억대 이런 영화가 아니라 저는 봉준호 감독은 고양이를 부탁해나 살인의 추억 같은 20억에서 40억대 이내의 영화를 찍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지? 그거 있잖아요. 엄마 나오 김혜자 씨 나오는 거. 맞아. 마더가 저는 봉 감독의 갈 수 있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봉 감독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게 포장된 게 싫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좀 궁금한 얘기인데 괴물 그때 이제 솔직히 깠을 때 봉준호 감독 쪽이랑 얘기가 된 건 없었나요? 너무 돈다. 아 봉준호 감독 쪽이랑 얘기가 된 게 뭐 쪽에 뭐 먹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뭘 깠어? 설국열차 깠을 때? 아니요 그 괴물 깠을 때. 괴물 깠을 때 송강호 씨가 반응을 좀 보였죠. 아,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제 글을 갖다가 한 열댓 번을 읽어봐도 네. 도대체 최공재 감독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용히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죠. 뭐.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괴물 영화는 분명히 이건 반미 영화고 반미를 주장하고 싶은 영화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봉준호 감독 스스로 반미 영화 맞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봉준호가 그런 말 했어. 나는 반미 영화다. 봉준호도 반미 영화 맞다. 근데 그걸 이해하고 못 주연이라는 배우가 그걸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주연 배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도 욕은 나만 먹죠. 그럼 나는 그러니까 내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럼 날 건들지 마. 틀린 사람 틀리게 얘기한 놈을 건드려라는데 안 되잖아요. 여전히 송강호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만든 변호인 같은 영화를 주연을 찾아놔요. 네. 그렇다면 나는 또 봉준호와 송강호의 조합은 정치적으로 참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설국열차에서의 송강호 연기는 가장 송강호가 해외에서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을 보여줬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상 받았던데요 영평상. 그 영평상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평론가도 개무시하는 놈이니까 상관없어요. 눈깔이 그 모양이니까 평론을 그따위로밖에 안 하는 거죠. 예, 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쉬운 질문들을 드렸고요. 네, 사실은 최훈 감독님 얘기하면 또 한다요.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이제 제가 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한다요. 일단 네. 저도 이제 그때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잠깐만요. 마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막 던지시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봉준호 감독 마더에 대해서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게 끝이라 봉준호 네. 감독의 끝이라. 내용이고 최 감독님을 그렇게 포장했다는 제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포장된다는 거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포장됐다라고만 했지. 포장해주세요. 저도 해줄 수 있으면 받는 거죠. 포장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역시 보시면 포장해.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상업영화 쪽으로 안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포장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영화는 내 맘대로 만든다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나는 포장을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상업영화를 하는 이제 후배들한테 차라리 그걸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포장, 봉준호식의 포장은 아마 거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평론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들이죠, 그냥. 네. 영화계 기생충들. 흔히 말하는 여기 누군가 혹자가 말하는 그 영화계 주변인들. 근처업자. 근처업자들이죠. 왜냐면 내가 평론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디워를 깔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어떤 논쟁을 펼칠 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어요. 본인의 어떤 정확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남의 평론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고, 얘가 예전에 한번 그 평론가 한 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네오 이마주라는 사이트였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남의 평을 갖다가 지 평론가라는 놈이 지가 막 썼어요. 빼다 쓴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이건 평론가의 자질 자체가 없어져야지. 그리고 내부에서 그게 대표라는 평론가를 갖다 쳐냈어야죠. 오히려 그걸 밝히는 사람을 갖다가 집단 다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그랬죠. 근데 어차피 걔네들 약간 핫발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평론이라는 것은 관객과 영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난 평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학술적으로 가는 건 학술적으로 가는 거고, 잡지라든가 신문에 실리는 건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평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평론이 없습니다. 미국에만 보더라도 그 칼 뭔가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들 다 까먹었어요. 요즘에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감독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이 별을 몇 개 주냐에 따라서 관객은 그 사람을 믿고 그냥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평론가 꽤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별 4개 줘서 무조건 재밌다 가, 관객들이. 근데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별 4개 주잖아요. 관객들 아무도 안 가죠. 믿고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믿고 안 가요. 별 4개 줘. 가면 뻔해. 한두 영화는 재밌겠죠. 아, 이런 영화도 있구나. 근데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걔가 별 4개 주는 것들은 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겨워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객들은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 스스로가 평론가들이 좀 좋게 평한다? 안 가는 거죠. 솔직히 설국열차 좋게 평하는 관객들 누가 있습니까? 보기는 천만이 봤지만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겠죠. 다수는 재미없다고 보면 하고. 근데 거기에 작품상을 줘? 지네들 수준이 그만이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평론가의 생각 그렇게 네. 정리하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감독의 입장으로서 감독들이 정말 평론가의 평을 참고를 합니까? 풀쳐다 먹는 소리 전혀 몰라요. 네, 이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잠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은 마케팅 팀에서 네. 리뷰를 몽땅 이제 블로거들 것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전달은 해줘요. 이제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영화 개봉을 하고 나면, 네. 예, 이제 그건 있는데 아마 저도 안 보겠죠. 안 봐요. 네. 그리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누군가 평을 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지 얘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않는 것은 뭐냐면, 감독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감독이 만들 것 세상에 낼 때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감독이 보고 싶은 거지, 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은 이런 걸 봐야 되라고 딱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확실한 뭔가를 잡아서 이걸 파고든다? 이건 웃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꼈던 다른 관객들은 뭐가 돼요? 만드는 사람은 관객이 중요하지 평론가들이 평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 네. 근데 감독들 중에 네이버 영화평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포장되길 바라는 네. 사람들이겠죠. 네이버 영화평. 예. 근데 네이버 영화평이 그게 영화평입니까? 그냥 다 퍼오는 거죠. 외국에 있는 것들. 네. 실제로 외국에 있는 그 칼럼을, 영화 칼럼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평론가 중에서. 그러니까 평론가 쓴 거 말고 네이버 이제 영화 정보 보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화 본 사람들이 써오는 거 한 네. 줄씩 써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이버 영화 평은 제가 쓰는 것보다 더 후져요. 제가 알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니까. 네이버 보면은 영화하고 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막 퍼다 제끼는 거예요. 막 퍼다가. 네, 질문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네. 잡고, 또 질문 들어오면은 말씀드리고요. 네. 한다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 언론 보도로 따지면은 저도 사실 이제 들은 것들은 한국 다양성 영화 발전 협의회는 2개월 만에 급조된 관변 단체가 10년 동안 운영한 한국 독립영화관을 뺏어갔다라고 있는 게 10년 당시에 동안? 보도. 10년 동안 운영. 2년이죠, 2년. 독립영화. 한독협 2년을 운영했나요? 네. 2년을 운영했고, 네. 지혜들이 왜 그걸 했냐면 자기들이 공급 횡령을 했어요. 그 얘기를 빼먹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2개월 만에 만났다는 것은 그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사람 모으는 데만 1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만 6개월이 걸린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난 준비를 했다고요. 그럼 그 2개월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네들이 만드는 말이죠. 보도가 됐길래. 그러니까 지네들이 2개월이라고 최공제가 이건 만든다고 하면서 아마 문광부에서 한 2달 동안 내가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광부 쪽에 누군가 걔네들 정보를 줬겠죠. 네. 누군가 이거 접속으로 왔다. 그때부터 2달 동안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때 MB 정보가 들어서기 전부터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뭔가 한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 좀 모아보자 하고 있을 때였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근데 마침 그게 이제 딱딱딱 연결된 건데 걔네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해요. 왜? 난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니까. 니네들이 왜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왜? 지들이 김대중 정권 들어올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걔네들은 철저하게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만들어낸 단체이기 때문에 지들이 그랬으니까 최공재 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질적으로 또 MB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모양새를 잡아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 블로그라든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MB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김대중 노무현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인들 중에서. 그러면 뭐 어떤 뭐 당시에 이제 정부의 그거 이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변 단체는 전혀 아니라는 아니었죠. 얘기인 거죠. 그럼 네. 처음부터 그 전부터 계획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예명박 정부에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 딱 하고 있는데 최공재가 깔짝깔짝 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쟤 만들려고 하면 쟤한테 줘라 이렇게 됐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자고. 2달 동안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딱 가서 접수면 바로 돼야지. 2달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싸웠어요. 아니 문광고 6개월이 아니구나. 한 4개월 정도 싸웠어요. 안 내주려고 하니까. 이유가 뭐였나요? 모르죠. 왜 안 내주려는지. 그건 모르지. 그리고 이제 그때 하필 또 이제 국가 운영 사업 하니까 그 전에 빨리 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었고,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 그걸 독립영화조정과는 그때 한독협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없어. 왜? 경력이 없으니까. 극장 운영 경력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신생단체든 몇 년 된 단체든. 국가 운영 사업으로만 놓으면. 한독협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됐고 그 횡령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단체는 똑같은 상황 깬 다른 거예요. 단체들은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인디포럼이나 몇 군데서 했지만 얘네들이 극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영업 실적이. 그러니까는 신생 단체든 기존에 있는 단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얘네들은 한독협이나 인디포럼 뭐 이런 쪽에 자기들이 다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니까 이쪽에서 안 된 놈들 다시 이쪽으로 다 빼내 가지고 자기들이라고 우겨서 넣는 거죠. 한다협도 극장 운영 경험이 없었던 거죠. 예, 그게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없으니까. 예. 근데 나는 내 팀들을 극장 운영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나는 팀을 꾸렸죠. 인원들의 운영 인력들은 네. 진짜 경험자들로 구성이 됐었던 네. 거죠. 예. 사업 계획서가 부실했다라는 내용들을. 사업계획서 부실하긴 지들이 낸 거 보니까 더 부실하더만 뭐. 그런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들이 낸 것은 그 전에 한독협이라는 곳에서 만든 서류에 실적들을 같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영화하고 관련된 실적이 아니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극장하고 관련된. 제가 봤어요. 이거 차포 다 띄고 나면 나는 극장 운영에 관련된 것만 해서 60페이지인가를 만들었는데 네. 걔네들은 극장 운영에 관련된 게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게 앞에 차포 다 떼고 나면. 뭐라고 안 했어요. 왜? 추접스럽게 그런 걸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네마로 운영을 받고 나서 정확히 하신 게 뭐가 있으시죠? 일단 1년 동안 좀 시끄러웠잖아요. 내내 시끄럽죠. 네. 극장 운영했어요. 배급하고 배급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국의 독립영화의 지형은 딱 보면은 흔히 말하는 지금 이렇게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네. 독립영화를 장악하고 있는 한독협의 멤버들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인디 뭐지? 인디 뭐죠 그거? 인디 스토리. 인디 스토리 통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인디 스토리 애들은 막 영화 이렇게 쌓이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지들 영화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미 거의 권력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인디 스페이스라고 해서 원승환이 하던 데에서는 뭐냐면 얘네들의 마인드가 정치적인 마인드가 애들한테 그 막시즘을 가르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놈들이라 맨날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것만 상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조금 비하하는 영화를 만들어 딱 갖고 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살인자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배급을 거부했어요. 극장 상영을.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대모면서 이제 나한테 영화 안 주겠다. 난 주지 말라고. 니들 말고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있다. 니들은 결국 100편밖에 안 보지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1800편이 됩니다. 1800까지 다 포함해서. 지들이 안고 있는 100편만 영화라 생각하는 놈이에요. 나는 나머지 1800편의 영화, 1700편의 영화가 그럼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하는데 극장 하루도 문 닫는 일 없고 하루도 빵끈한 일 없이 영화 계속 상영됐어요. 나중에는 밀려 있었어요. 이거 빨리 해주고 내가 그만두도록 빨리 해주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주 미안하지만 모든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지나면 1년에서 2년 정도만 지나면 다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2년을 했어요. 2년 때 원앙소리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때도 걔네들이 극장의 총 관객 수가 약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2만이라고 칩시다. 네. 2만을 쳤을 때 애들 그렇게 데모하고 맨날 극장 막내라 문내라 할 때 데모를 할 때도 제가 이때 그러니까 두 달을 걔네들 데모는 바람에 두 달을 늦게 극장을 개막해서 한 10개월 만에 걔네들 수치를 갖다가 10개월 만에 한 1.5배 정도로 높였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2만을 찍었으면 난 3만을 찍어서 보고를 올렸죠. 그럼 뭐해? 극장 관객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는 게 내 주의인데 네. 그럼 뭐해? 거기서 영주에서 또 날 죽이겠다는 놈들 다 모아서 그놈들이 날 심사하면서 자, 얘 뭐 가지고 형편없다, 운영 능력 없다, 빵.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운영을 1년밖에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MB 때문에 네. 멍청한 거지. 그, 이 병신들이 아니, 하도 그게- 시끄러우니까 네. 하도 시끄러우니까 문화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놈들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탄원서 청와대 겸 신문고란 탄원서를 올린데 거기도 올리고 여기저기 연결해서 막 새누리당이니 뭐니 다 보냈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MB 정부가 일부러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인가요? 아니 뭘 키워? 내가 1억이란 돈을 비치고 1년 만에 1억이란 돈을 네. 비치고 지금 쫄딱 망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뭘 키워요 걔네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 내가 컸으면 네. 내가 정말 컸으면 걔네들이 그런 말이 이해가 가죠. 그럼 난 그때 인정해버린다니까. 비록 내가 컸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컸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난 인정하고 가버리겠다고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나는 주저앉았잖아 그때. 가진 거 다 털리고 영화판에 있는 내 주위 사람들 다 떠나고 등에 칼 맞고 빚까지 지고 내려앉았단 말이야. 뭘 키워. 오히려 MB 정부가 날 죽였다라면 이해를 하지. 좀 써먹으려다가 줬다 뺏은 시끄러우니까. 건가요? 예? 줬다 뺏은 건가요? 줬다 뺏는 개념도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스스로. 아 그건 모르지. 아, 그거는 그쪽에서 줬을 수도 있겠죠. 걔네들 네. 논리대로 따지면 현 정부가 자기들 죽이려고 최공자한테 밀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인정. 근데 그것 때문에 뭐 MB 정부가 날 키웠다 뭘 키워? 그럼 당시에 맨날 같이 언급되는 게 연관으로 같이 언급되는 게 그 조희문 영진위 원장, 전 영진위 원장인데 예. 무슨 관계였었나요?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냥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 전에 네. 그 전에만 잠깐 이제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한두 번씩 뵙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 양반 알게 된 것도 이제 뭐 그저 이제 누라이트닷컴에서 원래는 그 양반이 글을 쓰기 시작했었고 네. 내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게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얼굴 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영진위 원장, 조희문 교수의 도움을 받은 건 없었고요. 원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면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또 얘기가 나오니까 네, 참. 연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네. 오해 뭐냐면 네. 어차피 영진 위원장은 영화계의 수장입니다. 아버지예요. 욕을 처먹어도 안 해줄 사람들은 현장 영화인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욕을 처먹을 합당한 이유로 욕을 처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욕을 하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때를 쓰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영진 위원장 물러가라고 영진이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영화인들이 아니에요. 네. 맨 놈만 감독협회 멤버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미디액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 대다 데모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보셨죠? 김종광수 감독도.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예요. 애들 데려다가 시위나 내보내고 미디액트 가서 영상 공부하겠다 오르겠다는 놈들을 영화판이 이 모양인데 니네 뭐 하냐면서 딱 데려가지고 시위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니들 이거 해주면 너희들 키워줄게. 그럼 걔네들 나중에 현장 나가서 뭔 영화 찍겠어요. 그럼 미디액트랑은 관계가 없으신 거죠? 전혀 없죠. 그러면 시민영상기구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관계 없는 단체인가요? 예. 그럼 왜 미디액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그건 영진이 가서 시위를 했던 거. 우리 극장 앞에서는 아카데미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왜 여기서 하세요? 영진이 가서 하지. 한 말도 안 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 춥고 애들 학생들 데려다 놓고 있으니까 그때 한 1월달 가장 추울 때였어요. 내가 나서 커피를 다 손 녹이라고 돌려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어떤 아줌마 있거든요.
어떤 네. 좀 유명한 아줌마 있어요. 갑자기 무슨 뭐 아줌마 떠가지고 막 영화학과까지 간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 블로그에 딱 봤더니 아주 막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어요. 눈 쫙 찢어지고 입꼬리 올라간 아주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커피를 나눠주는데 너무 가식적이었다.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미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봐도 진짜 기분 나쁘게 생긴 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쩌라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카데미니까 뭐 영진이 가서 데모를 하시지 왜 여기서 하시냐. 여기가 상징이래. 할 말 없어요.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네. 그럼 선배들은 그 한겨레 신문이나 모여서 기사하면 사진 찍고 서면서 딱 놓고 딱 가요. 어린 후배들, 어린 애들이 와서 거기 추위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위하라고. 그럼 G20 영화제 왜 하신 거예요? 돈 벌라고요. 그래도 돈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자 강변 운영비는 영화제라고- 없어. 네. 예. 말 그대로 운영비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네. 3천만 원인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국가 사업을 따내야 됐잖아요. 뭐라도 사업을 따내야 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날 다 욕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후원을 받거나 이건 절대 100% 없어. 단 1원도 못 받으니까 내 돈 꼬라박으면서 1년을 버텨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 뭐라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국가 사업을 따내야 되잖아요. 네. 기획서 써가지고 G20 넣은 거예요. 왜? 그다음에 그 당시에 G20이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G20이 뭐가 잘못이야? 내가 G7을 욕한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G4를 욕하든 G20이란 말이에요. G20 네. 개발도상국도 10개 정도가 들어가는 데예요.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들어오는 데예요. G20이면. 근데 걔네들 논리를 따지면 G4에다가 할 것을 갖다 G20에다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뭐 해가지고 막 그 독재자들의 자본주의자들의 어떤 뭐 가지고 이렇게 서민들 핍박한다.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거기 왜 감독들이 상영 목록 올라갔던 감독들이 거부를 하고. 아니 우리는 네. 영상 자료를 통해서 공식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네. 그 공문을 받고 그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제작사를 통하지 감독한테 전화해서 영화 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수입 배급할 때 제작사한테 전화해서 영화 사겠다라고 하지 감독한테 전화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네.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은 영진이나 영상 자료는 뭐냐면 돈을 받고 그다 돈을 넘겨가지고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영상 자료에서 활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도 자기 작품이 아니에요. 제작비를 국가에서 대고 아카데미 대주기 때문에 아카데미 소유예요. 우리 둘 다 공문을 보냈어. 그럼 자기들이 싫으면 데모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 영화 좀 나는 기분 나쁘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G20이 뭔지는 알고 떠들라는 거였었고, 자 두 번째 합법적으로 오려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영준이하고 아카데미 가서 하라고 했어요. 안 해요. 왜? 답은 간단하거든요. 계약 취소하겠다. 걸어서 빼라. 돈 돌려주겠다. 그거 하면 간단하거든요. 내가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그럼 계약 취소하시고 돈 돌려주시라고 국가에. 그럼 내가 그 영화 빼드릴 테니까. 안 해요. 왜? 돈은 이미 다 헤쳐먹었으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난 그때 했던 놈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G20과 G7을 구분이나 하고 떠들라고. 끝. 너무 그럼 지금 한다협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풍 떠 있죠. 네. 그럼 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 저한테 이 사진들이 저한테 등에 칼을 꽂아가지고 이 등에 칼 꽂히면 뺄 수가 없거든요. 지들이 와서 빼줘야지. 근데 안 빼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은 감독님은 우파 성향, 자유주의자. 자유주의는 솔직히 따지면 우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주의 성향. 그러니까는 미국식으로 딱 이렇게 미국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 공부를 쫙 해보면 나도 잘 경청하지 않지만 자유주의는 우파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차라리 진보 쪽에 더 가까워요. 단지 우리나라에 진보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정확히 이제 본인이 말씀해 주시면 정체성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자유주의에 좀 가깝고 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왕따예요 그냥. 아. 왜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한다협의 구성원들은 예.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향이 특별한 없었죠. 성향이 없는 거고 없었어요. 그냥 예. 영화인이면 그렇죠. 그냥 영화이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나한테 등에 칼 꽂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건 거예요. 단체 자체가 성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그럼요. 거죠. 그냥 이제 원래 이제 예. 뭐 한독표나 이런 게 주장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쟤네도 그럴 것이라는 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좌파니까 쟤네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다 우파 이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 안 되지. 자기들 말로 주장만 표현의 다양성이니 뭐니 말을 하면서 다양한 개체를 지들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영화관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 뒤부터 그렇죠.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사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돈을 초공제만 남겨 먹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이사장 그 직무 정지를 이사회에서 때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딱 다듬어 가지고 쭉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자기들이 안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놔버린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나는 지금 이사장 직무 정지 상태. 그러면서 이사장직은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은 그 협회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하려면 이 이사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답답한 상태죠, 나죠. 그럼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국영 감독님은 거기까지는 영화계 활동이긴 한데 예. 영화계 활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 정치적인 아, 그 이후에? 활동 예. 이제 성명 발표에 간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안 건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하고 등에 칼 꽂히고 나서 영화판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다 정리했었고 사람들한테 서울 떠난다고 문자까지 다 보냈었고. 그런데 이제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또 이제 뭐 어떤 말할 수 없는 당신부터 해가지고 몇몇의 이제 후배들이 그래도 기준점으로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마저 없어지면 이제 방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나마 최공재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한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지만 나한테 어떤 책임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래 우파하지 뭐 그때 그랬어요. 우파하지 뭐 그리고 정치 싸움 하지 뭐. 근데 나는 정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부터. 가지고 3년 전부터 나는 문화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건 문제 전쟁이다. 편협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니까 창작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협한 생각을 가진 놈들하고 싸우려면 결국엔 나는 정치적 편협함을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걔네들하고 싸움이 되니까. 싸움은 전쟁은 적과 적 대립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립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얘네들도 그만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드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든가 말. 그럼 이 새끼들하고 한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그놈들이지. 그럼 나는 항상 그래 죽든가 하든가 내가 니들 몇 놈은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독협이라든가 지금 한국 영화판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 나한테 등 칼 꽂으면 난 딱 빼놓고 시골 내려가 버리면 돼요. 나는 봉준호처럼 포장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차라리 박찬호나 김지훈처럼 좀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 스스로가 능력으로 가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도 없는 놈이지만 어쨌든 이 빌어먹을 놈의 한국 영화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이렇게 싸우는 거고 후배들한테는 내가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능한 한 지금. 왜냐면 이런 잘못된 포장은 지금 나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 후배들은 순수 영화판에서 자기들이 찍고 싶은 영화를 찍게 해주려면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최소한 후배들이 신나게 자기들 영화 찍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된다라면 그럼 쟤네도 나중에 할 말이 없죠. 이쪽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사람들이 딱 봐도 최공재가 하는 말이 결국엔 맞았네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놈들이 자기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80년대 잘못된 구시대적인 마인드에서 이미 딱딱 화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변해요. 죽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 아니요 없어요.
제 꿈은 언제나 영화 찍는 거예요. 감독이 영화를 됐어요? 찍기 위해서 지금 이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 찍기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 근데 이런 이미지 아니 가게 되면. 이런 문화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찍기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긴 권력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바닥부터 기면서 올라가지고 만약에 똥꼬까지 핥아주면서 올라가야 영화를 찍어요.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다라면 이미 있는 기존 시장에 만약에 PC방이 예전에 잘 된다고 했을 때 초반에 먼저 도장 깃발 PC방 딱 세운 놈이 돈 버는 것처럼 나중에 야 PC방 잘 된다 우르르 달리면 일종의 PC방 망하는 거야. 대부분 다 망하잖아. 똑같다라는 거지. 이왕 당신이 뭔가를 하려면 있는 놈 똥꼬 핥을 시간에 깃발 꽂으라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저는 제 후배들한테나 여기 있는 시청자들이 영화를 하겠다는 뭐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지금 있는 영화 시스템 판 안에 들어와서 똥꼬 핥을 생각하지 말고 권력자들 그냥 깃발 꽂을 준비하시라고요. 어차피 한번 무너집니다. 조만간에 영화판은. 예, 잠깐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희망이 좀 보입니까? 아니요. 박근혜 정권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그다음에 대중들의 의식 변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의 영화 세력들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영화들은 다 쓰레기가 될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들은 다 구태연한 이제는 지긋지긋한 마인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죠.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도움을 준다? 주든 뭐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이 새로운 뭔가에 투자를 하는 쪽에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스템 우린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 거니까 하면은 어차피 이 판에 쓰레기들이 잔거지들이 다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 판은 똑같아져요. 죽을 놈들은 확실하게 종기 짜내듯이 쫙 짜내고 세 살도 올 수 있게 새로운 판을 만들어 놓고 자 이 판에서 놀아봐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문화융성위원회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위원회는 아니고 어쨌든 문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는 있거든요. 느낌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뭐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책상으로는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죠. 근데 뭐 그냥 내년이나 내후년 가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거. 한 1년 지켜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켜봤을 때 아 여기가 희망은 있다 하면 나는 후배들한테 자신 있게 나가라라고 얘기할 거고 희망이 없다 싶으면 여전히 나는 싸우고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영화를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31살 됐으니까 12년 됐어요. 네. 그 전에 사진일 했었고 사진일 하다가 이제 오늘 또 저를 준비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그 추천 영화를 하는데 그 영화 피터 잭슨의 이제 B급 영화 있었죠. 고민관의 최근 배드 테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나도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구나. 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한번 찍어보자. 제가 아직 못 찍으신 거죠? 저는 아직까지 못 찍고 있죠. 네, 왜냐면 아직 그건 찍고 그래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돈 다 썼죠. 그걸 갖다 영화하는 데만 썼으면 좋은데 같이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단편 영화도 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너무 앞서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화인촌 사람들 사이트 만들어서 그거 모으는데 한 5, 6천만 원 썼고 근데 그거 망하고 나니까 1년 있다가 KTNG 상상마당이 딱 열리고 한다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제가 원하는 오픈소스 시네마가 이렇게 극장을 운영할 때 오픈소스 시네마에 대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아니 질문 드린 게 예, 생계 유지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영화에 대한 공통사항인데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서 아, 저는 네. 오로지 충성만을 바치고 장관님께서 내무부 12년이면 네. 그 전에는 돈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없으신 건가요? 예,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서도 칼럼도 이제 이거 방송 이것 때문에 이제 칼럼도 안 쓰게 돼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출연료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입원은 이제 세미나 발제를 하든 뭐 토론에 참석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 가뭄에 콩나듯이 하니까 1년 수익은
이렇게 수익이 없다고 보는 게 낫죠. 그냥. 그리고 또 혹시나 좀 수익이 들어오더라도 후배들이 하는 사업에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다 그쪽으로 돌리니까 전 나한테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죠. 예, 와이프의 내무장관님의 피를 빨아먹는 이제 흡혈귀의 삶을 살고 그럼 있습니다. 쭉 이제 계속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찍고 싶은 영화를 찍고 싶어서 지금 이 문화전쟁을 하는 거고, 살아남게 되면 그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또 찍게 되겠죠. 그 목표로 삼는 날짜가 있으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 원래는 40 전에 영화계 내 이름을 알리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름은 확실히 알렸고, 네. 딱 50살 때까지는 할리우드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단언을 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뭐 오늘 여기 좀 민감한 것도 있는데 아닌가요? 대답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뭐 질문이 감독님이고 최고의 영화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차라리 멘트를 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간만에 추천작으로 고른 영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화를 하겠다라고 결정짓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피터 잭슨이죠. 킹콩이라든가 반지의 제왕 만들었던,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감독이신데, 이 피터 잭슨의 초기작이죠. 첫 작품. 이게 고무인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는 알려졌는데, 원제는 배드 테이스트입니다. 아주 나쁜 맛, 기분 나쁜 맛, 뭐 이런 맛인데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니까는 영화는 허접하게 그지 없는데 그 발랄함이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막 영화에 대해서 뭐 의도하고 뭐 집중하려고 하고 막 관객을 깨우치려고, 관객의 멍은 딸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너무 쉽고, 거기에 막 피곤함이나 막 그 삶의 고단함이 녹아 있어요. 느낌상 아무리 코미디를 보더라도. 근데 그러다가 이 배드 테스트를 딱 보는 순간 뭐냐면 경쾌함.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영화를 갖다가 놀이기구처럼 느끼는 아주 신남.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거구나. 만드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근데 만드는 사람의 자세가 그러면서 화면에도 그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고민간의 최후, 좀 잠깐 예고편 한번 보고 짧게 끝내야 되겠다. 빨리 예고편. 예, 배드 테이스트입니다. 피터 잭슨의 초기작이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는 이제 스플래터라는 장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슬래셔라면은 날카롭고 막 그 어떤 잔인한 장면이 끔찍하게 현실감 있게 리얼하게 해가지고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반면에, 이 스플래터라는 장르는 너무 과하게 이제 좀 육체를 이제 난도질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웃기는 코미디처럼 보여지는 이런 장르였었죠. 그래서 스플래터의 이제 초기작이 바로 이 배드 테이스트가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장르가 되고 전 세계 매니아들한테 열광을 받으면서 피터 잭슨은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지금의 이제 반지의 제왕을 찍게 되는 거죠. 딱 보면은 초기작과 반지의 제왕의 어떤 뉘앙스를 동시에 좀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봄으로 해서 영화를 나도 찍을 수가 있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결정적인 것을 준 영화이기도 하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DVD나 비디오나 다 출시가 됐고 인터넷상으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스플래터의 고전, 고무인간 피터 잭슨의 고무인간을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도 끊었으니까 엔딩도 오늘 봉다리가 네. 끊으세요? 예,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요. 앞으로 끊어. 이거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안 돼. 홈페이지에다 계좌로 달라고. 예, 이거 앞으로 시네마 가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홈페이지 운영하겠습니다. 공지에 올리신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내용이시죠? 다음 주에는 이제 시즌 1을 마치는 마지막 30회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을 끝으로 해서 좀 잠시 쉬었다가 시즌 2로 찾아뵐 텐데요. 시즌 1은 그러니까 시즌 1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늘상 주장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다음 우리가 시즌 2를 할 때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얘기들도 많이 들으면서 그걸 종합해서 시즌 2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시즌 1을 정리하고 시즌 2를 맞을 준비를 하는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시즌 1 봉다리와 초공재와 함께하는 시네마 까먹는 시즌 1의 마지막 방송 시즌 1을 마치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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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